네, 안녕하세요. 테토한상입니다. 저는 펩트론 영상 한번 다시 찍어 드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에 간과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펩트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단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무조건 될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펩트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좋고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딜이다. 되는 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지. 분명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바이오는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감. 근데 생각을 해보면 7,000원부터 주가 얼마 될까 같죠? 7,000원부터 주가가 1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30배가 올라갔어요. 자, 이것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의 최근 동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순간 못 팔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실패는 뭐예요? 실패는 연속 하한가입니다. 이거를 절대 관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아스템 캐몬부터 브리치 바이오 테라피틱스까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 회사들은 원래부터 사기였잖아. 이 회사는 원래부터 안 될 회사였잖아. 왜 도대체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냐고요. 코아스템 캐몬 주주들은 바보입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는데 거의 깡통 찬 거고, 브리치 바이오 테라피틱스 들고 있던 사람들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요? 깡통 찬 거예요. 그럼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맞는데, 그 구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ABL 바이오 시가총액 얼마죠? 3조 2천억 원입니다. 3조 2천억 원이요. 그쵸? 자, 얘네들 최근에 기술 이전 얼마 했어요? 4조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술 이전료입니다. 한 번에. 4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 2천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ABL 바이오는요, 이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 그죠?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얘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4조 원의 라이센스 아웃 떴고요. 이미 이 전부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연구 개발 활동만 보더라도 이미 캠퍼스 테라피틱스, 이 담도암 관련된 부분에서 임상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노피, 이 사노피 관련돼서도 1조 규모의 뭐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또 4조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얼마요? 4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릴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갈 거다,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땐요, 펩트론의 기술력보다요 ABL 바이오의 기술력이 훨씬 월등해요. ABL 바이오가 하는 게 뭐죠? 하는 게 뭐요? 뇌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플랫폼 기술력으로. 그러면 지금 ABL 바이오는 넓힐 수 있는 확장력 자체가 엄청납니다. 파킨슨병, 뇌질환 관련된 다 돼요. 알츠하이머, 그쵸? 유게릭병, 이러한 부분들,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이 플랫폼이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뇌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에 직접적으로 약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2의 알테오제는요, 펩트론이 아니라요, ABL 바이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2의 알테오제는요, 누구라고요? ABL 바이오요.
펩트론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ABL 바이오는 안정적인 가격을 쌓아놓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분명히 시작이에요. 펩트론은요, 안정적인 가격을 쌓아놓고 올라온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이 기대감만으로 주가 자체가 7,000원에서 얼마까지요? 4만원, 6만원까지 올라가고, 릴리의 기술 체결 이후에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5배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요거 삐끗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삐끗하면요, 팔 기회 안 줍니다. 요즘 우리나라 바이오 삐끗하면 뭐요? 팔 기회조차 안 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얘네 회사만 그렇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1,500원에서 9,000원까지 6배 올라갔다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란 법 절대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걱정은 안 하시고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시죠? ABL 바이오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제가요,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게요, 주식은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이오의 기대감입니다. 바이오의 기대감은요, 승인이 되기 직전에,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되기 직전에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대로 지금 라이센스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라이센스 계약이 임박하고 있다. 과연 여러분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떴을 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매도 못할 거예요. 왜? 라이센스 아웃이 됐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라이센스 아웃이 되더라도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모든 가치가 전부 다 반영된 가격입니다. 지금은요.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 되면 무조건 더 갈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와 경구용. 뭐가 더 편하죠? 경구용이 훨씬 편하죠. 우리가 진통제라는 경구용 타이레놀 같은 약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맨날 주사를 맞아야 된다 생각해봅시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응?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내가 알약이 있어. 머리가 아플 때 알약을 먹을 수 있어. 뭐 할 거예요? 알약 맞지 누가 주사 맞습니까?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다 라고 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계속적으로 편한 걸 찾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구용에 대한 부분들, 하루에 한 알 먹는 경구용 약이랑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랑, 당연히 주사가 이득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루에 한 번 먹는 경구용 약이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치료가 가능한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펩트론의 지금 이 기술은요, 이제 일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3상이 끝날 때까지는 3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2028년도, 아니 29년도에 과연 이미 나온 이 경구용 3상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을까요? 그럼 그때 경쟁력이 될 것이냐? 힘들다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제대로 헤쳐먹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세요.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보세요. 몇 프로요? 7.69%입니다. 그러겠죠. 더 사고 싶어도 대표님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다. 근데 저는 의문이 뭐냐면, 왜 도대체 펩트론은 이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에서 지분율이 5% 이상 되지가 않죠? 펩트론은 왜 연기금, 우리나라 연기금이 굉장히 주식을 잘하거든요. 주식을 못한다고 하지만 펩트론은 왜 도대체 연기금에서 쓸어 담고 있지 않죠? 왜 연기금에서는 계속 매도만 하고 있을까요? 펩트론을. 왜 도대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매도만 나올까요?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지. 왜 투시는 매도만 할까요? 왜 기관은 매도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왜 매수할까요? 왜? 과연 여러분처럼 똑똑해서 이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외국인들이 과연 진짜 외국인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ABL 바이오랑 비교했을 때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ABL 바이오는요. 국민연금이 지분이 5%고요. 최저 지분율이 35%입니다. 35%요. 그러면 얘는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해서 곱해봐도 실제로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됩니다. 2조 정도 2조. 유통되는 시가총액이 얼마? 2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펩트론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가총액이 얼마요? 3조 5천억이에요. 그럼 따지고 보면 펩트론이 ABL 바이오보다 2배 비싸다라는 거예요. 유통되는 시가총액만 따지면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요? 지금 펩트론의 주가가 정상적일까요? 왜 도대체 ABL 바이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ABL 바이오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투자해 주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펩트론은 기관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돈을 뻗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펩트론이 지금 분명하게 고평가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왜? 주가 상승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면 내 이성까지 같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펩트론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과해요. 과하고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ABL 바이오를 보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400억을 들고 왔습니다. 그쵸? 펩트론 주주한테 손을 뻗어서 1,200억을 달고 왔는데 ABL 바이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정해서 1,400억을 받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ABL 바이오와 펩트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펩트론을 여기서 매수한다라는 건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건 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후회할 선택이다. 정말 조심해야 될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펩트론 이번 상승에 나오실 분들 무조건 급등 나오면 나오시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요. 15,000원부터 25,000원, 30,000원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눌림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ABL 바이오 뭐 해야 된다? 잡아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차트까지 그려드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이때 당시가요. 최초에 말씀드린 게 얼마입니까? 이 구간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죠. 과거에 급락 나오기 전에 이 구간, 이 18,000원 구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급락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눌림목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도 눌렸을 때 기회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급락 나왔었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언제죠? ABL 바이오 4월 2일인가요? 자, ABL 바이오 요때네요. 그죠? 자, 압도적인 탑라인에도 하락하는 진짜 이유 쓸어 담아야 된다. 이 ABL 바이오 4월 2일에 급락 나왔을 때 이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눌림목에 담아야 된다. 왜? 주봉상 저점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펩트론을 매도하셔서 ABL 바이오를 사야 된다. 제2의 알테오젠 펩트론이 아닙니다. ABL 바이오가 제2의 알테오젠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저는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펩트론 매도 타점 ABL 바이오 목표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위쪽 번호 010-920-6329 010-920-6329 뭐라고 보내면 돼요? 펩 또는 ABL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펩트론 주주분들 댓글로 욕하시는 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는 그 댓글이 저의 자산이 될 거예요. 왜? 금양 때도 그랬고요. 신풍지약 때도 그랬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봐요? 차트충으로 봐요. 차트를 보고 매매하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저는요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차트로 얘기하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가 왜 도대체 펩트론에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는지, 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신한 거기에 엄민용 애널리스트 정말 잘 아시는 분이요. 그런데 펩트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자세하게 아셔야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들 얘기 안 하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알테오제는 가격을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얼마까지? 잘 봐봐요. 펩트론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이 곧 진행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가격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알거든요. 뭔가 고평가라는 걸. 그래서 가격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욕을 먹더라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욕, 저는 정말 흥분돼요. 3개월, 6개월 뒤에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 정말 궁금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24년도 1월부터 여러분들한테 비만 치료제 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24년도 7월에도 막차다. 이제 사서 들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요?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고점 찍고 끝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매도하라 그래서 욕 처먹을 일은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관련돼서 매도 타이밍 010-9201-6329 ABL 바이오 관련돼서 목표가 펩 이로 남겨주시고 ABL 바이오는 ABL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6월 3일 대선 관련돼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자 앞으로 딱 5일 정도 딱 한 11일 정도까지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3%죠. 사실 퓨리오사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 관련주가 막 5배, 6배가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계속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된 정책주 봐야 됩니다. 정책주. 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정책을 좀 생각을 하냐면 2022년도에 이 정책 이름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검색하면 나오긴 할 텐데 이때 당시 관련주가 7배가 올랐거든요. 2022년 대선 때. 지금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필요사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근데 2022년도에 얘기했던 대선 정책주가 최근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좀 눌려 있는데 우리가 요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얘기했던 정책이 지금 올라온다라는 건 곧 5월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 토론이 있죠. 대선 토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뭐 할 거예요? 2022년도에 이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럼 여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상 답변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굉장히 서민경제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뭐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올라가면 정말 막 5배, 6배 급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 종목 대선 매집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대선 매집주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